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펙 합의 결렬과 LPG 시설 공시의 의미라는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채널은 채널 화면에 소개되어 있듯이 가치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당장 오늘이나 이번 주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목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영상을 시작해야 할 듯합니다. 결국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이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증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작년 유가 하락으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셰일 오일 증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증산하지 못할 때 무조건 많이 증산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라는 목표로 현재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에서 한창 회복되던 시기에 아랍에미레이트는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14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설비는 이미 구비했지만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을 막고 있는 거죠. 유가가 70불이 넘는데 미국 셰일 업체들이 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증산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사실 이건 본질과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생산량을 늘리려면 상당한 리스크가 필요한데 그 리스크를 이미 다 해지해 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50에서 $60 사이에 원유 매도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황이라서 현재 유가에서 무리하게 증산을 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엄청나게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셰일가스 채굴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셰일가스의 채굴에는 다량의 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미국 전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지 몇 달째가 되어가고 있죠. 사실상 국가 재난급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대응하고 있는데요. 마실 물도 부족해서 수입하는 판에 셰일가스 채굴을 위해서 물을 사용한다는 건 현재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현재 미국의 증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에 있어서는 유가가 현재 선을 넘어서 올라가는 건 막고 싶은 게 현실입니다. 안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원자재에 유가까지 상승하면 그야말로 불을 지르는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으로서는 빠르게 이 회담을 수습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예 오펙 탈퇴를 부추겨서 카르텔이 깨지는 걸 유도하던가요. 이 모든 카드가 외교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향한 제재를 해제하는 건데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오펙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제재를 풀어줘봐야 시설이 다 망가져서 석유 생산까지 몇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이란밖에 없겠죠. 저번 시간 영상에서 이란의 원유는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콘덴세이트라는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었죠.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질보다 수율도 좋고 가격 자체도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적어도 올해 8월까지는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게 되고, 풀릴 때 파격적인 할인 조건으로 풀리게 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한국의 정유사 고객들이다 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컨덴세이트라는 물질은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데, 이란이 제재 기간 동안 모아놓은 저 컨덴세이트만 양으로 1억 배럴이 넘는다고 하죠. 재고 수출에만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멀게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롯데케미칼에서 며칠 전 에틸렌 생산에서 납사의 함유량을 줄이고 LPG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콘덴세이트가 LPG를 대용으로 해서 석유화학 원료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래의 LPG를 보고하는 증설인과 동시에 단기로 이란산 석유가 수입이 되게 되면
콘덴세이트를 따로 정유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투입할 수 있게 설비를 변환하는 건데요. 콘덴세이트 자체가 초경질류, 가장 가벼운 오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LPG랑 물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롯데케미칼에서도 이미 이란산 원유가 들어오는 것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몇 주간 지겹게 듣고 있는 피크아웃 이야기인데요. 과연 오늘 하락한 주가가 업황과도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저밀도 폴리에틸렌 가격인데 저점을 찍고 6월 중순 이후 시황이 상당히 반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은 더더욱 상승해서 오히려 2분기 초 가격을 회복했고요. 폴리프로필렌 가격도 6월 중순 이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저번 영상들 중 하나에서 나이키가 화섬체인의 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나이키 발표 이후 화섬체인의 가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폴리에스테르 가격은 나이키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나게 상승했고요. 이 폴리에스테르로 만드는 테릴렌사, 즉 폴리에스테르 섬유 물질인데 이 섬유 물질의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리에스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재료인 고순도 텔르페탈산, TPA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폴리에스터 재료인 모노에틸렌 글리콜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국내와 중국에서 에틸렌 증설량이 많아가지고 에틸렌 가격 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3분기의 초인 7월 5일에 에틸렌 가격은 전주 대비 $70 급등해서 $970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에틸렌의 최대 호황때가 3월인데 3월 평균 가격이 $1140 정도였고 호황이 지속됐던 5월에도 $1030 정도였으니 이제 거의 그 수준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지난달 중순에 피크아웃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던 시기에 에틸렌 가격이 약 $830 정도 됩니다.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허리케인인 엘사는 미국 동부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진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석유화학 시설 위치도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표시된 것이 미국의 에틸렌 생산 설비 위치인데요. 대부분이 텍사스 혹은 루이지애나 쪽에 몰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태풍과 지난 겨울에 저 지역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니까 미국 전체의 에틸렌 공급이 모자랄 수밖에 없던 거죠. 두 번째 지도는 에틸렌뿐만 아니라 전체 화학 설비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쪽에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지역은 마찬가지로 해상의 정유시설과 가스 채굴 시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상 상황과 같은 것도 한 번씩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롯데케미칼에 5조 원 가까이 되는 라인 프로젝트의 투자가 임박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자료를 찾아보니 이번에 롯데건설에서 2021년에 플랜트 분야 경력사원을 대거 채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략만 봐도 수십 명 이상의 유경력자를 채용하는 큰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른쪽 자격 요건 우대란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프로젝트 경력자를 우대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구글링으로 검색한 이 부지가 아닐까 하고서 추측을 말씀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롯데 현지 법인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든 한 주가 되고 있네요. 그래도 모두 힘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